안녕하십니까. 백성조입니다. 10월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문턱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법관 탄핵 각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탄핵 탄도리들이 철면피를 개탄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탄핵이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해서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서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를 우리가 탄핵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영국에서 탄핵 제도가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전수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내각 책임제 제도를 확립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탄핵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탄핵에는 그에 의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와 공무원이 파면과 자격이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로서 해당 공무원이 파면과 자격이 박탈을 목적으로 한 그런 탄핵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는 보통 양원제 국가의 경우 하원이 하고 그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라는 별도 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례처럼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부결이 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65조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으로 탄핵 제도를 운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65조 1항에는 탄핵 대상자 및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헌법 65조 2항과 3항에서는 탄핵 소추는 국회가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이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13조 1항에서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이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의해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지고 현재 추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판사급조기용 억지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에 남으로써 국민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여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주도했는데요. 탄핵을 주도한 여당 의원과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이 언론의 비판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서 탄핵할 수 없다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탄핵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공무원을 파면한 조치라고 우리가 단정해 볼 수 있는데 임 전 판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리를 따질 것도 없는 당연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어거지로 탄핵 절차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사 탄핵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탄핵 사유와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으면 물론입니다. 임 전 판사는 후배 판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라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었기는 했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서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는 것이 1심 판결이 요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런 판결문을 1호 증거로 제시해서 탄핵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본때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탄핵 절차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임 판사의 퇴임을 겨우 한 달 앞두고 그가 1년 전에 무죄 받은 사건을 다시 꺼내 탄핵을 감행한 여당이 후안무치한 조치였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탄핵 내용도 모르는 채 백지 발의안에 서명했다고 지금은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거조사도 건너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목적을 위해서 특정인을 겨냥한 린치나 다를 게 없다는 그런 비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이 임 전 판사를 억지 탄핵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아니를 위해서요. 일선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대선 여론 조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조국 장관 사건 등에서 일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전체 판사들에게 당신도 탄핵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겁주려고 특정인을 내세워서 탄핵 절차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관여 등 전권적 차원에서의 불법 사건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포용의 탄핵을 끌어들여서 여당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울산시장 선거 관여 등 사건에 대해서는 언젠가 엄벌이 따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정권이 안위를 위한 법치의 어떤 그 만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 판사 탄핵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관과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이탄희 의원이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내자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임 판사가 이 말을 언론에 공개해버리자 대법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가 녹취가 드러남으로써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버렸습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촉발한 뒤 여당 공천으로 의원이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각하 결정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원은 되레 현재가 헌법 수호를 포기했다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철면피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념에 사로잡힌 채로 이들은 법도리들, 법기술자들로서 법치 정치화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 역사의 어떤 치욕, 오욕으로서 후대에 분명히 역사는 평가를 내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여당과 국회의원들에 의한 철면피 사태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됐었습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채권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재산권 보장, 시장 경제 질서 및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장황한 위법사항을 드러내놓고 국회에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탄핵 표결이 들어갔는데요. 투표자 299명 중에서 234명, 부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여기에 당시 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들 또한 배알이도 없는 철면피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표를 던져도 누가 잘못했다고 할 위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군을 무시하고 정당 정치 근본을 내동댕이 치고 유세 부리며 부모도 당당하게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 표결에 가표를 던짐으로써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결정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당착 속에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정당 보호 조항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 후 새누리당과 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입장에 처했던 것입니다. 위세등등한 이들에 의해서 결국 정권이 바뀌고 현재는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그 후 이런 후한무치한 그들의 장밋빛 오도하는 정반대로 그들은 정권을 잡을 수 없었고 문재인 정부가 새로 탄생했으나 이 또한 무법무치 인치 나라가 돼서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관인 것은 이들 중 2017년에 이어서 대통령 후보로 계속 출마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정당 정치 근본도 모르는 위인들이 대통령 행세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당선시켜 달라고 안달입니다. 이들 또한 판사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고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2명 다 철면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철부지 철면피들 말입니다. 나라보다는 자신이 영달과 자신의 패거리만을 위한 정치를 획책했던 이들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제도는 그리고 탄핵제도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불가피한 경우에 국난 극복적 차원에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통해서 그 위법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그 헌법의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권이 안위를 위해서 정권이 불가피함에 의해서 탄핵권 행사를 시도도 없이 남발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답답하고
정당 정치 근본도 모르는 위인들이라고 비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